제가 카이엔 쿠페를 2019년 8월 초에 계약을 했고 2019년 11월 쿼터를 받아서 옵션을 정했습니다. 쿼터라는 개념은 생산을 시작하는 날짜인데 생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원하는 옵션을 빨리 정해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한국에서 인증 문제로 출고가 계속 지연되다가 4월 1일 이제 토론토라는 배에 선적이 되었고 5월 25일에 도착이었지만 또 밀려서 6월 초에 입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테크니컬 캠페인이라는 리콜 사태가 발생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9월 초에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 1개월을 기다린 셈인데 다행히도 저에게는 718 박스터가 있어서 기다림이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12일인데 출고한지 이제 3개월이 좀 지난 시점이죠. 주행거리는 이제 4,000km 가까이 되었고요. 길들이기는 철저하게 잘 시켰습니다. 길들이기 이후에는 이제 크로노 패키지에 포함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달려보기도 하고 런치 컨트롤도 작동을 해보고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먼저 카이엔 쿠페는 디자인이 예쁩니다. 일반 카이엔보다 이제 앞모습은 똑같지만 빵빵한 이제 뒷모습과 유연한 옆모습이 아주 매력적이고 고속으로 달릴 시 이제 올라오는 리어 스포일러, 이제 한층 멋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자동차 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저는 이 차량을 타기 전에 벤츠 C클래스와 E클래스를 탔는데 둘 다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주차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엔 쿠페는 전장도 길고 폭도 2m에 가깝기 때문에 주차하기도 힘들고 주차 후에 내리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너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걱정은 더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주차하는 것은 차 크기에 대한 그 감각만 익혀지면 수월해졌고 주차 후에 내릴 때도 오히려 높은 차량에서 내리는 거라서 공간이 좀 더 좁더라도 승용차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차 크기로 고민 중인 분들은 걱정을 딱히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뒷좌석과 트렁크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좌석은 기존에 타던 벤츠 세단들에 비해서 많이 넓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키가 그렇게 큰 편들이 아니라서 더욱더 만족스러웠는데요. 머리 공간이 좁다는 게 쿠페형 SUV의 특징인데 키가 180이 넘는 가족들이 아니라면 장거리를 운행해도 딱히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또한 일반 SUV보다 작다는 게 단점인데 저희 가족은 더 작은 세단에서도 불편함 없이 다녔기 때문에 SUV 트렁크 자체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각 가정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승차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단만큼 좋은 승차감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라 SUV라고 해도 세단만큼 좋은 승차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C클래스에 비교하자면 확실히 좋다고 느껴지고 E300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비교하자면 비슷하거나 E클래스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SUV는 안 타봤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고속 안정감에 대해서는 높은 시야를 제공하는 SUV다 보니까 속도감이 세단보다는 확실히 크게 느껴집니다. 벤츠 230 익스클루시브 차량이나 718 박스터 차량을 몰아보면 110km를 달려도 80km 정도로 느껴지는데 카이엔 쿠페는 110으로 달리면 100km나 110 정도로 아주 정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욱더 고속으로 넘어가면 안정감이 확실히 더 좋아집니다. 1톤 트럭을 운전할 때 60km로 달려도 100km를 이상 달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아마 차체가 똑같이 높다 보니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SUV를 안 몰아봤기 때문에 약간 복에 겨운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너링인데요.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훌륭한 코너링을 보여줍니다. PASM이라는 옵션이 들어간 이 카이엔 쿠페는 어지간한 세단 코너링은 저리 가라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SUV를 몰아보지 않았어도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718 박스터만큼 정신나간 그런 코너링은 안 나오지만 세단만큼의 안정적인 코너링이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뛰어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ASM 옵션을 끈 상태로 코너를 돌면 몸이 옆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옵션을 켠 상태로 코너링을 돌게 되면 약간 물리법칙을 옆쪽이 아닌 앞쪽으로 조절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확실히 옆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확 줄어듭니다. SUV로 뭐 얼마나 코너를 돌려고 포르쉐를 타냐고 한다면 그냥 개인 취향이겠죠. 하지만 전 코너링 하나만 보더라도 포르쉐가 자체로 그냥 좋습니다. 출력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엔 쿠페는 무게 대비 출력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718 박스터처럼 팍팍 튀어나가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노멀 모드를 놓고 다니면은 좀 답답하게 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2톤이 넘는 SUV라서 그런지 너무 무거운 느낌의 움직임이랄까요? 어찌 보면 가족용 패밀리 SUV인데 출력이 뭐가 중요한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출력만 높으면 밟느라 정신이 없어서 안 나야 될 사고도 날 수도 있게 되겠죠. 오히려 출력이 이 정도만 나오는 게 가족들 위하면 안전상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옵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의 포르쉐를 구입하는 분들은 깡통 차량으로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카이엔도 1억 정도의 금액으로 찍히는데 최소 2천만원 옵션은 들어가야 자동차처럼 느껴질 정도로 포르쉐에 있어서 옵션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중요시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옵션 부분인데, 제가 한 3개월을 운행하면서 바뀐 생각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 둘 다 가족용으로 타실 분들이라면 스포츠 배기 옵션이나 스포츠 크로노 옵션은 없어도 될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카이엔 쿠페에는 스포츠 크로노 옵션은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지만 카이엔은 그렇지 않죠. 저는 그래도 포르쉐는 크로노 옵션과 배기음이 빠지면 안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무조건 필수로 넣어야 한다는 옵션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무겁고 덩치 큰 차량으로 재밌으려면 얼마나 재밌으려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와 런치 컨트롤과 리스폰스 버튼을 넣겠느냐. 제가 운행해본 소감은 그냥 가족용 SUV라면은 가족용으로 옵션을 더 추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차라리 세컨 차량으로 스포츠카를 추가 구입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차량 한 대만 사야 한다면 저는 스포츠 관련 옵션을 넣은 카이엔 쿠페가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도어라는 옵션이 있는데 차 문이 무겁고 좀 세게 닫더라도 잘 안 닫힙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 둘 다 옵션을 좀 필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의 손이 이 옵션 때문에 골절된 이야기도 들어봐서 절대로 안 넣어야겠다 생각했지만 가끔씩 문을 2번씩 닫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 옵션은 넣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레스트 포르쉐 각인 옵션이 있는데 앞좌석만 하면 40만원, 뒷좌석 포함이면 70만원입니다. 이제 앞좌석 4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필수라고 여겨지는 가죽 옵션, 가격도 500만원 이상 하는 고가이기 때문에 부담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1억이 넘는 차량에 이 옵션이 빠진다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카이엔 정도의 차량을 사실 분들이라면은 이 5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급짐을 위해서라도 꼭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라이트 옵션입니다. PDLS 플러스가 있고 일반 PDLS가 있는데 영상 앞쪽에 보셨듯이 4발짜리 큰 데이라이트가 들어가는 게 PDLS 플러스고 작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PDLS인데 디자인 상으로도 플러스가 훨씬 낫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옵션은 코너링을 돌 때나 이렇게 핸들을 돌릴 때 그 조향을 따라서 라이트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행할 때 상당히 좋은 그런 기능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션을 제가 설명을 마치고 필수 옵션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죽 옵션과 21인치 휠 그리고 PDLS 플러스는 필수로 해야 된다. 1억짜리 이상에서는 이 정도 옵션은 필수로 들어가줘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포르쉐 보증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형 카이엔과 쿠페는 무상 소모품 교환 쿠폰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4년치 쿠폰이 제공이 되는데, 이번 신형 모델부터는 이 쿠폰 값인 400만원 상당을 차값에서 내렸다고 해요. 하지만 차량 가격이 별로 내린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걸 직접 돈 내고 하든지 쿠폰을 구매하든지 선택을 하라는 것이겠죠. 저는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그냥 편하게 400만원 주고 4년짜리 쿠폰을 구매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4년에 무한 킬로미터를 보증해주는 포르쉐는 약간 품질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보증을 연장할 때입니다. 1년에 250만원에서 3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데 100가지가 넘는 자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절대 수리 내역도 공식 센터에서만 받았어야 하고, 브레이크 캘리퍼 도색도 안되고, 배기음을 튜닝해도 안됩니다. 더 웃긴 것은 앞에서 쳐다봤을 때 운전석의 사람 얼굴 형태가 선명하게 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썬팅 필름도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증 테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딜러사마다 조건을 완화해서 보증 연장을 해주기도 하는데 정말 황당하죠. 썬팅 제거 비용도 제가 내야 되고, 또다시 썬팅 필름 시공을 하는 것도 제가 내야 되고, 이런 점은 좀 포르쉐 코리아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께서 포르쉐를 중고로 구입하실 때 사고 수리 내역도 꼭 센터에서 받은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증 연장을 할 때도 스트레스 없이 운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사고 사진과 센터 수리 내역서만 확실하게 있다면 포르쉐 중고차를 사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이다. 보증 연장에서도 테스트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죠. 제가 이제 차를 잘 모르는 차알못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 오너 입장에서 주행 소감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긴 거를 좀 이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